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장중에 거의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디폴트 이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둔화되면서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디폴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실무 협상만 계속 이어지고 합의가 나오진 않고 있고, 서로 간극이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 협상은 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거든요. 오늘 이제 문우신 전 재무장관이 타결 임박한 것으로 본다. 저렇게 오락가락하면 결국에는 타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경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진 않지만 몇 달간 둔화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간신히 플러스 성장 유지하는 정도로 둔화되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어쨌든 이제 뒷부분은 봐야 하는 거고 이제 경험자로 봤을 때 협상은 타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임스 타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는 타결도 타결이지만 지연 자체가 이게 뭐 오락가락 하는 상황 자체가 금융시장에는 부담이 된다. 왜냐면 그 사이에 이게 디폴트 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인 어떤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증시에 부담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부담스럽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보면 그러니까 6월 이전에 만기가 되는 국채금리는 낮아요. 별로 안 높은데 6월 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확 튀어 올라가는 단기 국채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채권 시장이 됐든 주식 시장이 됐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결국엔 타결되겠지. 그렇지만 혹시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재무부 보유 현금 추이를 보면 지금 한 600억 달러 왔다 갔다 남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 난리가 났을 때가 한 10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일부에서는 6월 초에 돈이 또 세금 같은 게 걷어지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계속 줄어드는 수치를 눈으로 보면 볼수록 이거 정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부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그래프 자체가 놔두는 게 부담이 되는 거죠. 야, 이런 그래프 자꾸 보여주고 하면 이거 진짜 재무부에 돈이 없네. 그러니까 부채 그 뭐고 이제 진짜 디폴트 되는 거는 이런 걸 좀 자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어떤 차트가 뉴스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매수를 계속 이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뉴스들도 보면 오늘은 이제 중국 이슈도 또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의 예능 출연하기로 했던 한국 연예인 그 일정이 갑자기 취소가 됐다든가 네이버 카카오에 어떤 접근이 이제 갑자기 중국에서 이제 제한이 걸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이런 기대감이 다 이제 꺾이는 그런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빠졌고 뭐 곡물주 정도 올라간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에서 그 곡물 수출하는 항구에 대해서 또 이제 막 저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업종별로 내리고 올라가고 좀 개별 종목들만 좀 변수가 생기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외국인들이 적어도 팔진 않는. 근데 오늘 매수 매도 합이 4조 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매매할 때 4조 원대 중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3조 6천억 정도 되는 3조 6천억 7천억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참여가 줄어든 가운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매수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거는 다행이죠. 왜냐면 이제 금융 투자가 매도하는 날이 조금 더 자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버리면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 준 건 다행이었고 또 종목으로 보면 하이닉스 어저께 살짝 매도로 바뀌어서 혹시나 했는데 하이닉스 매수했고 2차전지 매수했고 자동차 매수했고 그러니까 그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비교적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이 이제 중국에서 뭔가 이제 액션이 취해진 종목들은 좀 부진함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팔았는데 또 네이버 카카오가 또 왼쪽 가 있죠. 물론 이게 금융 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시총 상단 종목이 왼쪽에 가 있기가 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았던 종목인데 이제 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주를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다시 매도 쪽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서는 딱히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엔터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량을 좀 담는 것 같이 보이고, 다음에 IT 계열의 종목 중에서는 동진세미캠을 열심히
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조금 매수가 약간 주춤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매수로 들어가 있고, 기관은 이제 매도 쪽을 보면 2차 전지도 있고 역시 중국 관련된 이슈에 좀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가 이제 매도 쪽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매수 쪽에는 피팅,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라고도 불리우는 이제 성광밴드, 태광 뭐 이런 것들이 좀 매수해 있는 게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이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공화당 내부에서 6월 1일에 디폴트 되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옐런이 이제 야당 쪽을 압박을 해서 6월 1일 전에 이제 통과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 협상 타결 기간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러면 6월 1일 됐는데 실제로는 디폴트가 안 돼도 디폴트 된 걸로 주식시장에서는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화당에서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는지 여부는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지금 시점에서 글로벌 경기에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올해 글로벌 경기는 하반기에는 신흥국 쪽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이게 재확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부분적이라도 봉쇄 이야기 나오면 좀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와 중국 당국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변수가 업종별로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뭐 마이크론 제재라든가, 오늘 엔터, 한한령 관련해서 엔터, 뭐 화장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어떤 뉴스를 제공을 하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연결지어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량이 조금 많아지면, 지금은 긍정 요인보다 부정 요인이 좀 많으니까 이 뉴스가 좀 늘어나면 그쪽을 활용하는 투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건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특징은 뭐 곡물, 조선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는 요번 그 고비만 좀 넘기면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도약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요건 뭐냐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향후에 이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산정한 예상하는 그런 지표예요. 근데 이제 CPI가 아마 다음 달에 0.2%,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4%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하면은, 그 전달에 비하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 수치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그 전후까지는 시장이 고전한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속도가 다시 붙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것도 이제 며칠 주기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요것도 한번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터무니없이 빠지질 않고 이제 버텨낸다라면 이런 것들이 좀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좀 보면서, 어쨌든 지금은 부채 한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뻔히 타결될 걸 알면서도 지금은 알지만 걱정된다 이렇게 되면서 자꾸 그쪽을 신경 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까지만 좀 버텨내면 그 다음에 이제 좀 긍정적인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재료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된 노이즈들, 뭐 한국에 대한 제재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겹쳐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되, 뭐 ADR이 아직 9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좀 수급이 이런 변동성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여기에 이제 집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많이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릴라 리서치에도 열심히 올려놓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